서울 외곽의 오후는 평온하고 조용했다. 햇살이 넓은 저택을 비추며 푸른 수영장물에 반사되었다. 산들바람이 풀과 물냄새를 실어 나르며 어딘가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영장 옆에서 이찬원은 선베드에 누워 한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 다른 한 손에는 차가운 음료를 들고 있었다. 무대와 방송 스케줄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는 이런 조용한 순간이 드물었다. 환호성도 카메라 플래시도 없는 시간. 오직 그와 이 공간만 존재했다. 그는 흰색 티셔츠와 편안한 반바지를 입었고 슬리퍼는 선베드 옆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여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추며 그의 가볍게 그을린 피부에 점점이 빛을 남겼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쉬었다. 하지만 몇 분 후 이 평온함은 완전히 깨지게 되었다. 딱, 딱, 딱.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이찬원은 눈을 뜨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3명의 여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수영장 구역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화려한 디자이너 브랜드 옷 위에 얇은 로브를 걸친 채 당당한 걸음걸이로. 그들의 태도를 보고 이찬원은 확신했다. 이들은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부류였다. 가장 앞장서 있는 여성은 중년이었으며 날씬한 몸매와 금빛 머리를 완벽하게 올려 묶고 있었다. 커다란 선글라스가 얼굴을 거의 가렸지만 그녀의 오만한 태도는 가려지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빅토리아 하그레이브, 서울 상류층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 이찬원도 그녀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사교계에서 영향력이 크고 명품 행사에 빠지지 않는 그녀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로도 악명이 높았다. 그녀의 뒤에는 샬롯 스펜서와 로렌 휘트모어가 있었다. 샬롯은 30대 중반의 백금발 여성으로 차가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로렌은 그들 중 가장 젊었지만 두 사람을 따라다니며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세 여성은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며 자리 잡았다. 명품 가방을 의자 위에 던지고 얇은 로브를 벗어 던진 채 자연스럽게 수영장에 발을 담갔다. 그러고는 직원에게 음료를 주문했다. 이찬원은 몸을 일으켜 팔꿈치를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런 광경은 그에게 익숙했다. 남의 공간에 들어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 주인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마치 자기 것인 양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 로렌이 살짝 샬롯에게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거 맞아? 입구에서 체크도 안 했잖아. 샬롯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바보 같은 소리마. 이런 곳에서 우리가 쫓겨날 리 없잖아. 빅토리아는 태양을 즐기듯 몸을 뒤로 젖혔다. 정말 멋진 곳이야. 왜 이제야 오게 된 거지? 이찬원은 작게 웃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아는 사람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호기심이 들었다. 과연 이들은 언제쯤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될까? 그리고 예상대로 일이 벌어졌다. 샬롯이 빅토리아에게 다가가 이찬원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저 남자 대체 누구야?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지? 빅토리아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이찬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 있을 사람 같지는 않네. 로렌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저택 주인이 아닐까? 빅토리아가 비웃으며 말했다. 농담하지 마. 저 사람 좀 봐. 이찬원은 아무 말 없이 음료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런 시선을 그는 너무도 많이 받아왔다. 어린 시절에도, 처음 무대에 섰을 때도 자신이 가질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다르게 대응할 줄 알았다. 빅토리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로브를 다시 걸쳤다. 그리고 하이힐 소리를 내며 이찬원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실례지만. 그녀는 상냥한 척하며 말을 이었다. 이곳은 손님 전용 구역입니다. 아마도 나가주셔야 할 것 같네요. 이찬원은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몸을 뒤로 젖혔다. 여전히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빅토리아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선글라스 너머로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고 마치 낯선 이를 쳐다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공손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교만함이 묻어 있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곳은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고객이나 멤버십이 없는 분들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찬원은 선배들의 편하게 기대어 팔짱을 꼈다. 그는 빅토리아 같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다. 세상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으며 마치 본인이 모든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그러자 빅토리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샬롯이 빅토리아 뒤에서 팔짱을 끼고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만심이 가득했다. 우리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냉소적인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이찬원은 잔을 내려놓으며 한쪽 눈썹을 살짝 올렸다.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샬롯은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다. 그냥 우리가 이런 고급 장소에 많이 다녀봤는데 보통 이런 곳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요. 로렌은 조용히 있던 중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묻어 있었다. 혹시 무언가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확인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빅토리아는 로렌을 흘겨보며 한숨을 쉬었다. 제발 순진하게 굴지 마. 이런 곳은 나름의 규칙이 있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버리면 이런 곳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이찬원은 아무 말 없이 그녀들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로렌의 표정에서 망설임이 보였지만 그녀는 끝까지 빅토리아에게 반박하지 않았다. 이찬원은 익숙했다. 사람들은 종종 잘못된 걸 알면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순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빅토리아는 한 발짝 더 다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마치 아이를 타이르듯 말했다. 이해해요. 가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긴 사적인 공간이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할 거예요.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주위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슬며시 이찬원의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다른 손님들도 눈길을 주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이찬원은 이 상황이 너무도 익숙했다. 차별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침묵할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고 빅토리아를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은 누구죠? 빅토리아는 살짝 놀란 듯 보였지만 곧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그녀는 주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공간과 어울리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이찬원은 비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흥미롭네요. 샬롯도 빅토리아를 거들며 말했다. 나는 왜 당신이 웃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그냥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곳에는 특정한 수준과 기준이 있죠. 로렌은 점점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찬원은 다시 팔짱을 끼고 여유로운 태도로 앉아 있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빅토리아는 한숨을 쉬며 더욱 확신에 찬 태도로 말했다. 사회적 지위, 배경, 그리고 이곳과 조화를 이루는 외모요. 말하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는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았고 이내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무언가를 검색하듯 스크롤을 내리며 가볍게 몇 번 화면을 터치했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사실 말이죠. 그는 살짝 뜸을 들였다. 마치 다음 말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다가 가볍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됐어요. 빅토리아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됐다고요? 무슨 뜻이죠? 이찬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봤어요. 만약 당신이 말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면 당신들은 정말 이곳에 속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그의 말에 빅토리아는 살짝 움찔했지만
이내 자신감을 되찾았다. 당연하죠. 여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니까요. 이찬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위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빅토리아와 샬롯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로렌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다. 그때 한 명의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근처 테이블에 음료를 내려놓았다. 그는 망설이듯 이찬원을 한번 쳐다보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다. 빅토리아는 팔짱을 끼고 다시 한번 이찬원을 내려다보았다. 이런 상황은 그냥 보안팀을 부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네요. 그들이 와서 정확히 해결해 줄 거예요. 샬롯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무나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되죠. 로렌은 입을 때려다 말고 다시 닫았다. 이찬원은 세 여성을 차분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굳이 막지 않았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보안요원이 빅토리아의 신호를 받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보안요원은 아직 이찬원을 알아보지 못한 듯했다. 이찬원은 짧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 희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비원이 다가왔다. 그의 태도는 단정했지만 마침내 오셨군요. 그녀는 마치 큰 불편을 겪은 사람처럼 경비원에게 말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여기는 저런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이찬원은 즉각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다. 그는 경비원의 얼굴을 살폈고 경비원이 잠시 눈을 깜빡이며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샬롯이 끼어들었다. 이 사람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우리도 문제를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잖아요. 이찬원은 짧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테이블 위에 잔을 내려놓은 뒤 몸을 기지개 하며 스트레칭했다. 그의 키가 세 여성보다 훨씬 컸고 그로 인해 그녀들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거군요. 이찬원은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빅토리아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냉소적으로 웃었다. 오해 마세요. 그냥 원칙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이곳은 수준이 있는 장소니까요. 샬롯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고급 공간에는 그에 맞는 사람들이 있죠.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다. 그에 맞는 사람? 빅토리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 당연하죠. 특정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외적으로도 이곳과 어울리는 사람들이요. 이제 경비원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듯했다. 그의 얼굴이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변했다. 그는 이찬원을 바라보며 다시 빅토리아를 바라보며 고민하는 듯했다. 이찬원은 여전히 침착하게 그녀들을 바라봤다.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정말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나요? 빅토리아는 그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이찬원은 흥미롭다는 듯 그녀의 말을 반복했다. 그 말, 확신할 수 있나요? 샬롯이 개입하며 덧붙였다. 우리는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로렌은 점점 불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순간 경비원이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빅토리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부인,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무슨 오해요? 저는 당신에게 당신의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비원의 태도는 이전과 달랐다. 그는 이찬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찬원님, 괜찮으십니까? 샬롯이 경악한 얼굴로 외쳤다. 뭐라고요? 방금 그를 뭐라고 불렀죠? 경비원은 목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분은 이찬원님입니다. 이곳의 소유주입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빅토리아의 얼굴이 굳었고 샬롯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로렌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한 발짝 물러섰다. 이찬원은 그녀들의 반응을 지켜봤다.
그는 이런 순간이 가장 흥미로웠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는 순간의 사람들 표정. 빅토리아는 가장 먼저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래서 뭐요? 돈이 품격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찬원은 이번엔 진심으로 웃었다. 맞아요. 하지만 확실히 이 건물은 살 수 있죠. 로렌은 입을 가리며 충격을 감추려 했고, 샬롯은 계속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그러나 빅토리아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큰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오해였을 뿐이에요. 이찬원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냉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오해라고요? 빅토리아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그저 이곳이 원래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찬원은 경비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생각엔 여기 원치 않는 손님들이 있는 것 같네요. 경비원은 즉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 이곳은 개인 소유지입니다. 나가주시죠. 샬롯이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다. 잠깐만요. 우리는 그냥. 그러나 이찬원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집어들고 다시 착용한 뒤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 보였을 뿐이에요. 빅토리아는 손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결국 샬롯과 로렌을 향해 몸을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가자. 로렌은 여전히 망설이며 이찬원을 바라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 명의 여성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건물을 떠났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근처에서 일하던 직원 중 한 명이 이 모든 상황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 영상은 SNS에 업로드될 것이다. 빅토리아 하그레이브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아직 알지 못했다. 경비원은 순간 멈칫하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했다. 그는 빅토리아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이찬원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샬롯이 성급하게 팔짱을 끼고 혀를 찼다. 왜 아직도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가 당신을 부른 이유가 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빅토리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분명히 불법 침입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곳은 저런 사람이 있을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로렌은 조용히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와 불안함이 스며들어 있었고 말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듯했지만 용기가 부족해 보였다. 이찬원은 여전히 가만히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몇 번 화면을 터치한 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태도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빅토리아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뭐 하는 거죠? 샬롯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이찬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이 상황을 좀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증인을 추가하고 있었어요. 빅토리아는 비웃으며 말했다. 웃기네요. 누구를 부른다는 거죠? 친구들? 여기 있는 누구도 당신이 이곳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택 입구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커다란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멀리서 한 남성이 어두운 정장을 입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단정한 블레이저를 입은 한 여성이 냉정한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이찬원은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 모니카, 데릭, 적절한 타이밍에 왔네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블레이저를 입은 여성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철을 펼쳤다. 저는 모니카 그린, 이찬원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빅토리아는 살짝 움찔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죠? 모니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철의 한 장을 빅토리아와 샬롯 앞에 내밀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이곳은 이찬원 씨가 소유한 개인 저택입니다. 그는 손님이 아니면 이 공간의 유일한 소유자입니다. 샬롯의 입이 떡 벌어졌다. 로렌은 얼굴이 붉어지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여전히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요? 그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돈이 품격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지 이곳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모니카는 서류철을 단단히 다듬어 단호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아시아인 남성이 본인 소유의 저택에서 쉬고 있는 걸 문제 삼았다는 뜻인가요? 빅토리아의 입술이 굳어졌다. 모니카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을 이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영상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샬롯은 숨을 죽였고 그들 셋은 이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빅토리아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이를 악물었다. 이건 사적인 문제예요. 소송이라도 걸겠다는 건가요? 우리에겐 신경 쓸. 이찬원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수영장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잔잔한 물결이 햇빛을 반사하며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제 다시는 아무도 이런 태도로 이곳에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빅토리아와 그녀의 두 친구가 떠난 후 수영장 주변의 분위기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방금 일어난 일의 여운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직원들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멈춰 있었고 방금 벌어진 일을 믿지 못하는 듯했다. 일부 손님들은 낮은 목소리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찬원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시며 그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다. 빅토리아가 저택을 떠난 지 1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녀가 이찬원을 내쫓으려 했던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찬원이라는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수많은 사람들이 빅토리아의 오만한 태도와 명백한 차별적 발언에 분노하며 그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빅토리아는 이 엄청난 반응을 무시할 수 없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녀의 휴대폰에는 수백 개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다. 그녀의 비즈니스 파트너, 상류층 친구들, 심지어 그녀를 선망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받은 메시지 중 하나는 그녀가 모델로 활동했던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보낸 것이었다. 빅토리아, 이번 논란이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 이상 당신과 협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샬롯과 로렌 또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샬롯은 패션계에서 자주 초청받던 인물 중 하나였지만 이번 사건 이후 그녀의 초청이 하나둘씩 취소되었다. 그녀는 몇몇 지인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로렌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 사건에서 비교적 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대중들은 그녀의 침묵 또한 방관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찬원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영상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어가면서 여러 언론사들이 인터뷰 요청을 보내왔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는 이 사건이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미 사람들이 누구의 행동이 옳고 그런지 판단하고 있었으니 굳이 말을 보탤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는 로렌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제 사과가 지금 와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침묵했지만 사실은 그러면 안 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언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찬원은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는 수많은 가식적인 사과를 들어봤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짧고 간결한 답장을 보냈다. 다음 주 제 자선 행사에서 뵙겠습니다. 정말 변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며칠 후 이찬원은 자신의 저택에서 대규모 자선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는 유명 인사나 상류층 손님들이 초대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과 가족들을 초대했다.
그는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했던 공간을 이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장소로 바꾸고 싶었다. 행사 당일, 수많은 아이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저택에 들어섰다.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호화로운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즐거워했다. 부모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이찬원은 행사장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바로 로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옷을 입지도 빅토리아나 샬롯과 함께하지도 않았다. 단정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조용히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어떤 주목도 바라지 않는 듯했다. 그녀가 천천히 이찬원에게 다가왔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옳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변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찬원은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시작하세요. 로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자원봉사자 그룹에 합류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택 곳곳에 울려 퍼졌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부유층의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는 진정한 나눔과 따뜻함이 존재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 순간 저택의 대형 스크린에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었다. 빅토리아는 자신의 집에서 홀로 그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수천 개의 댓글을 스크롤하며 이찬원을 칭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읽었다. 이찬원, 진정한 리더십이란 바로 이런 것이군요. 그는 증오를 선동하는 대신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어. 빅토리아는 이제 끝났어. 아무도 그녀를 다시 원하지 않을 거야. 빅토리아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에 쥔 휴대폰을 꼭 쥐었다. 그녀는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과거 그녀가 가졌던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은 단 한순간의 오만함으로 인해 무너졌다. 그러나 이찬원은 빅토리아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 자신의 몰락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는 아직도 빅토리아 같은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는 승리했다. 그는 증오를 나눔으로 바꾸었고 분열을 화합으로 전환시켰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다. 하룻밤 사이 이찬원의 저택에서 벌어진 사건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퍼졌다. 수백만 명이 빅토리아 하그레이브와 샬롯, 로렌이 이찬원을 쫓아내려 했던 순간을 반복해서 시청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들의 말 속에 담긴 차별적 태도는 명백했고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에서는 관련 게시물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단순한 오만함을 넘어서 빅토리아가 얼마나 악의적으로 행동했는지를 지적했다. 그녀는 자신이 특정한 공간에서 누가 있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번에는 그 오만함이 자신의 몰락을 불러왔다. 유명 인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영화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네요. 한 네티즌이 글을 올렸다. 르브론 제임스는 간단한 트윗을 남겼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멍청한 짓을 하기로 선택하는구나. 스눕독은 영상과 함께 이렇게 덧붙였다. 누군가 빅토리아에게 역사책과 양심을 좀 선물해줘라. 빅토리아가 모델로 활동하던 패션 브랜드들은 즉각 반응했다. 그녀의 이미지가 들어간 모든 홍보물을 삭제했고 한 브랜드는 공식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발표하며 우리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 라고 덧붙였다. 샬롯 역시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침묵을 유지하며 시간이 지나면 사건이 잊힐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미 그녀의 발언은 영상으로 남아있었다. 사회적 반응은 냉혹했다. 그녀가 자주 참석하던 고급 행사들은 하나둘씩 그녀를 초청 명단에서 삭제했고 연락을 시도한 친구들조차 거리를 두었다. 한 지인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지금은 나한테 연락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로렌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달랐다. 그녀는 다른 두 사람만큼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며 연민을 느끼기도 했지만 여전히 책임을 물었다. 침묵도 동조하는 거야. 한 네티즌이 댓글을 남겼다. 한편 이찬원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가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반응은 너무나 강렬했다. 그는 단 하나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렸다. 수영장 옆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편안히 앉아있는 모습. 그의 손에는 차가운 음료가 들려 있었다. 그와 함께 올린 메시지는 간단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변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많은 유명 인사들이 재단을 후원하겠다고 나섰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빅토리아.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그녀가 평생 쌓아온 사회적 위치와 인맥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은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다. 몇 주 후 한 타블로이드 신문이 보도했다. 빅토리아 하그레이브, 서울 최고급 펜트하우스 매물로 내놔. 재정적 압박? 익명의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녀는 레스토랑에 가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할 수 없어요. 그녀도 알아요. 그녀의 시대는 끝났다는 걸. 한편 이찬원은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단순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가 이겼다. 그러나 이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를 위한 승리였다. 빅토리아 하그레이브는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 만에 거의 모든 SNS에서 사라졌다. 더 이상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과시하는 사진도, 상류층 행사에 초대받았다는 글도 없었다. 그녀를 칭송하던 사람들은 조용히 등을 돌렸고 명품 브랜드들과의 계약도 모두 취소되었다. 한때 서울 사교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녀는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 한편 이찬원은 자신의 저택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행사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대받는 사람이 달랐다. 상류층 사업가나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 구호시설 아이들, 이민자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저택의 문을 지나왔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와 약간의 긴장이 서려 있었다. 자신들이 이런 호화로운 공간에 어울리는지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찬원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수영장, 잔디밭에 준비된 푸드트럭,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하는 자원봉사자들. 이번에는 더 이상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오늘 이곳은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때 그는 군중 속에서 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로렌 휘트무어. 더 이상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지 않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으며 과거의 오만함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이찬원과 눈이 마주치자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내 대해 말하는 걸 전부 읽었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그날 침묵했고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찬원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없이 많은 사과를 들어봤지만 이번만큼은 조금 달랐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로렌이 말을 이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직접 행동하고 싶어요. 이찬원은 고개를 돌려 자원봉사자들이 음식과 물을 나눠주는 곳을 가리켰다. 정말 변하고 싶다면 저기 가서 도와주세요. 로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그곳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카메라도 사람들의 관심도 원하지 않는 듯했다. 한편 빅토리아는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몸부림쳤다. 그녀는 직접 영상을 찍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저의 발언이 많은 분께 상처를 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이미 늦었어.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말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별표. 빅토리아, 내 문제는 그날 했던 말이 아니라 네가 평생 가져온 사고방식 자체야.
그녀는 구원을 바라며 예전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 그녀가 속했던 상류층 커뮤니티는 더 이상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다. 한편 이찬원의 행사장은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한 아이가 그에게 다가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이찬원 씨, 여기 수영장이 그때 그 아줌마들이 쫓아내려고 했던 곳 맞아요? 이찬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바로 여기가 그곳이야. 그럼 화 안 나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영장에서 신나게 노는 아이들, 잔디밭에서 음식을 나누는 가족들, 그리고 함께 웃으며 어울리는 사람들. 화낼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지금 여긴 우리가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곳이 됐으니까. 그게 진짜 승리야.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고 그는 금세 친구들 곁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해가 지고 있었지만 저택 안은 여전히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이찬원은 조용히 서서 이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세상은 변할 수 있다는 선언. 이곳이 특정한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 한편 빅토리아는 어두운 방에서 핸드폰을 쥐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이찬원의 저택에서 열린 행사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웃고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상류층과 서민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이찬원은 복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다.